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북한의 군사 충돌은 냉정하게 보면 일어나기 힘들지만 미국과 북한 지도자에 대한 예측 불가능함이 한국과 미국 주변 국가 국민들을 오늘도 불안하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팍스뉴스 앵커의 질문에 애매모호하게 답했습니다. 반면에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말했고, 실제로 중국 관영 언론은 사설에서 트럼프 띄우기조차 하면서 북한을 압박합니다. 북한과도 연관되는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대변인이 입장을 다른 말을 합니다. 대통령은 시리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같은 시간 대변인은 시리아 추가 공격은 100%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독재자 시리아 대통령을 보호하는 러시아에 갔지만 능숙한 러시아 외교력에 눌리는 듯 보입니다. 두 나라 관계는 나빠져 미국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 시리아 대통령을 러시아 대통령이 보호한다면서 비난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유태인 학살과 히틀러에 관해 잘못 말했다가 사임하라는 압박까지 받은 뒤 급히 사과했습니다. 캔사스주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연방하원 특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공화당 아성에서 간신히 이겼습니다. 라티노 아성인 캘리포니아주 34지구 보궐선거 거의 최종 개표 결과 한인 로버트 리안 후보가 당초 발표보다 훨씬 많은 표를 받아 본선에서 승리할 기운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신문에서는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마운튼 볼디를 거의 800번 오른 한인 산사람 김석두 씨가 산에서 숨졌다고 크게 전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산에 오른 사연을 아들이 말합니다. 성희롱 문제로 논란 속에 있는 팍스뉴스 빌 올라일리가 갑자기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책상이 있을지 없을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미국은 한국보다도 훨씬 전에 아주 수십 년 전에 케이블 뉴스 24시간 방송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에 굉장히 그 뉴스의 그 이슈가 바뀌는 그 시간폭이 짧다고 할까요? 그 사이클이 자주자주 바뀌죠. 그런데 지금 며칠째입니까? 북한과 시리아 이슈가 거의 이제 그 묶여서 함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저는 그 북한 이슈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에서 웬만하면은 루머를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북한과 시리아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0에서부터 100까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능성이라는 것이 군사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 그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루머가 사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것을 전해드리자면 오늘 그 더 선이 한국의 중앙일보를 인용을 해서 지금 그 미국의 그 엘리트 네이빌실 해군 그 특수부대가 오사마 빈 라덴을 그 암살했었던 그 조잖아요. 그 그룹이 김정은을 암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가 거기까지 보도를 했는가 보죠. 한국에서 더 선은 미국의 해군 사령관 그 게리 로스에게 물어본 결과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린베레를 포함해서 네이비실 여러 그룹들이 훈련하는 것, 특수군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다. 한미 군사 합동 훈련 기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더 이상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서는 더 예측하기 불가능한가, 이 점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이제 북한에서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말하자면 그 외교부로 그 불릴 수 있는 이곳을 다시 부활시키고 사람들 그 일일이 나와서 일어서게 하고 이름 부르고 그 직책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언론들도 전부 비디오가 한 뭐 1분 24초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그 비디오 클립까지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미국과 북한의 그 군사적인 분쟁이 극박한가 지금? 이것을 이제 그 도쿄의 지국장인 아나 그 파이필드가 도쿄에서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전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왜 그러면 그 시리아의 공격 자체 한 것이 이 북한과 중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완전히 그 굳어졌어요. 국제전략연구소 그 호노룰루에 있는 그 소장 랄프 코사 씨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북한 공격 옵션은 이미 그 제외됐다 하고 아니요. 제외됐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외됐었던 이유를 또다시 한번 이제는 미국의 일반인들도 다 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쳐야지 되냐. 시리아처럼 한 군데 딱 치면 되는 이런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서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효과를 이루려면은 한번 강하게 충격을 딱 준다는 얘기예요. 북한과 중국을 겁나게 하고 실제로 그 중국은 조금 그 겁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보 연구를 위한 아시아 퍼시픽 센터의 이제 그 소장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니다. 여기에 99%그 확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항공모함 그 칼 빈슨이 한반도로 가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칼 빈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큰 것이 움직이려면 느리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그 움직임이 보이고 어디 가서 시리아 그 공군기지를 팍 그 공습해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그 칼 빈슨의 이동을 북한을 공격하는 그 어떠한 선제 공격의 준비다라고 보는 것은 거의 뭐 넌센스다 이런 얘기. 다만 이제 지금 좀 조심해야지 될 것은 걱정되는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그 대통령이 시리아를 공습한 이후에 좀 지지율도 올라가고요. 뭐 해서 뭐 시리아는 그 공습 받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바로 그곳에서 또 반군을 그 공격할 무기를 출동시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성공했다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이뤘다는 대담함 같은 것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잘못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다. 실제적인 그 상황보다도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그 대통령이 지금 그 장기적으로는 뭐 군사 옵션도 다 위에다가 놓고는 있지만 결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그 북한을 평양을 압박하기를 원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평양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이미 그 어제 그 트위터에 뭐 중국이 뭐 협조를 해주면 중국과의 무역 딜이 미역이 아니라 미역은 중국과 미국은 거래 안 할 것 같은데요. 미국 사람들 미역 잘 안 먹잖아요. 요즘 좀 먹는 것은 한국 사람들과 많이 거래를 하던데요. 보면은 뭐 코스코도 그렇고 트레이더조도 그렇고 어쨌든 무역이요. 미역이 아니라 그 중국과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그 무역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이런 것을 이제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글자로 신문으로서 조금 그 확인을 시켜주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라크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제프리 씨가 요즘 그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또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했고요. 지금 그 중국으로 볼 때는 트럼프의 손을 완전히 들어줄 뜻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북한을 중국으로서는 완전하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남한 중심으로 미국에 더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그 통일이 되고 나면은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도 사실은 시리아에 아사드를 추출할 뜻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러시아는 그쪽에서 또 어떤 그 군사적으로 지중해에 자신들 뭐 함대도 보내고 군사력 같은 것을 유지를 해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좀 딜레마가 있기는 하지만 시리아
시리아와 북한이 워낙에 그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군사력이라든가 무기 같은 것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시리아가 없고 또 군사력 배치도 북한이 훨씬 타격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역시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와 북한에 관해서 팍스뉴스와 제법 길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마리아, 바르틸로모와 주로 이제 증권 뉴스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제 앵커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지금 뭐 함대가 가고 있고, 칼빈슨 항공모함이 가고 있고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Ships to go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hat are we doing right now in terms of North Korea? You never know, do you? You never know. That's all you're going to You know, say. I don't talk about the military. Yes. I'm not like Obama, where they talk about in 4 months. 네, you never know라고 답변을 하죠. 이런 답변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리아에 대해서보다 북한에 대해서 완전하게 뭐가 정립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정립된 게 이렇게 딱 정착된 그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완전히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밝히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확실하게 미국에서도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앵커가 물어봅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가?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이 함대를 보내고 있고 그것보다 미국은 더 강한 잠수함도 있고 미국의 군사력은 뭐 그야말로 세계 최강이고 다만 이제 또 중간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의 김정은의 정신 상태가 어떤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니까 I don't know를 3번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거든요. We are sending an armada, very powerful. We have submarines, very powerful, far more powerful than the aircraft carrier, that I can tell you. And we have the best military people on earth. And I will say this, he is doing the wrong thing. Do you think he's mentally fit? I don't know. I don't know him, but he's doing the wrong thing.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방송이 오늘 아침에 이제 방영이 됐지만 녹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녹화가 됐을 것 같아요. 이 녹화가 끝난 뒤로 생각이 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외교적으로 전화를 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님을 치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 내용조차도 대화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변 사람들 뭐 백악관 대변인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은 뭐 대변인보다 중국 뭐 CCTV라든가 또 신화통신이라든가 글로벌 타임즈 이게 제일 사실은 맞을 것 같네요. 글로벌 타임즈 뭐 중국이 뭔가 시진핑이 공산당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글로벌 타임즈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들이 쭉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전화 통화에서 나온 얘기가 중국 신문을 인용을 하면은요.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또 중국에도 경고를 해서 오일 공급을 핵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받지 못하도록 또 주지 않도록 하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중국에게 보낸 그런 메시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에 비해서 이것도 늘 있어 왔던 일이기는 해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된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이제 두 나라 정상 전부 4월 15일 살아있다면 김일성 주석이 105회 생일을 맞는 그날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으로서도 계속 북한에게 시그널을 보냈는데 중국도 체면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에 와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미국 대통령이 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뭐 미국과 무역 딜을 해야지 될 이런 것들도 많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줬을 때 어떻게 일을 할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없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이제 세계에 보도되기를 원하겠죠. 그쪽 입장에서 체면을 생각하는 국가로 보면은. 그런데 지금 중국 언론이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많이 그 수용을 하는구나 현재로서 하는 것이 보여줍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무역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요. 글로벌 타임즈가 사설에서 지금 중국의 리더십이 생각하기를 북한에 대해서 유엔이 정하는 그런 강한 북한 제재에 대한 결의안까지도 굉장히 그 지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 글로벌 타임스는 영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읽어봤는데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이 만들어내는 긴장을 참을 수 없다. 그 수위를 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상황이 더 그 여러 그 한반도를 포함해서 주변 국가가 위험스럽게 되는 것, 그곳으로 가는 것을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대놓고 경고를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몇 주일 전으로 기억되는데 미국을 향해서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면 충돌, 열차가 그런 그것이니까 그걸 피해야지 된다 했는데 글로벌 타임즈가 평양 읽으라고 평양이 지금 정면 충돌하는 것을 피해야지 된다. 코스를 바꿔라. 표현했어요. 그렇게. 아니면 큰 실수인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일을 거의 이제 중국에서부터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또다시 결정을 내릴지 그런 문제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로벌 타임즈 그 사설에 어떻게 써 있냐면 워싱턴이 지금 그 시리아 그 공격한 거 이것을 뭐 중국은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뭐 약간의 오만함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도 했으니까 봐라. 북한 너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최후 통첩 비슷하게 글로벌 타임즈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CCTV 같은 경우도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타임즈와 거의 비슷한 그런 보도를 하고 있고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이 같은 내용들이 다 있고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CNN 방송과 제법 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굉장히 좀 효과가 있는 성과요. 성과가 있는 생산적이라기보다 그런 대화를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요. This president took very decisive action. The world community, a bipartisan domestic group here applauded the president's action. I think with North Korea, as I mentioned, the president's had very productive talks with President Xi. Those, we'll see where those talks land. What could China do? What do you foresee China doing? This is not a discussion that is one 네, that you 그러자 have. 이제 도대체 중국이 뭘 할 수 있는데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 앵커에게 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답은 피해갑니다. 지금 그것은 말하고 싶지 않고 하는 식으로. 그런데 요즘 이제 오늘의 미국 방송을 끝나고 나서 한 30-40분 있으면은 어김없이 백악관의 브리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브리핑에서 하루라도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질문을 어떤 백악관 출입 기자가 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 가운데는 아시아계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야말로 정말 소수 인종이 아닌 그런 기자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단답으로 하기를 원하고 단답으로 하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아마 북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할 만한 확정된 그런 한 가지의 입장을 갖고 정해진 것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이슈 하면은 항상 이제 북한의 유엔 주재 대사들 차석 대사들과 친하고 북한도 과거에 있었던 빌 리처슨 전
전 그 뉴멕시코 주지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그 북한이나 시리아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아주 그 잘하고 있다, 만족할 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at they are ready for war. What do you make of all of that? And is something more dangerous about Kim Jong-un now than before? Well, the danger is in his unpredictability. The danger is that there's a tinderbox. 김정은이 전보다 지금 더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물어보자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지금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들 앞서 많이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훨씬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가 다 군사 충돌과 관련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한국에 28,000명, 일본에 5만 명의 미군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여러 가지를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리아에 대해서 일단 공습한 것은 빌 리처슨 그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민주당이지만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시리아보단 덜한 것 같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뭐 미국 단어로 커셔스하다고 할까요?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좋다. 시리아에 대한 접근은 뭐 오바마 때와 사실은 공습을 하기는 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is whole conflict with Russia helps the Trump administration. 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그 칼빈슨 그 함대 같은 것이 한국으로 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는 평양이 좀 그런 것들을 봐주기를 원한다.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미국 함대가 한반도를 그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때 아니면 그 북한의 그 도발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일상이 어떤 때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예측하기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같아서는. 그래서 일상은 일상인데 일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가? 여기에 사람들이 정말 그 조바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죠. 잠시 뒤에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리아 이슈가 훨씬 그 중요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느냐. 그렇게 될 경우는 멀리서 일어나는 싸움이기는 합니다만 항상 모든 것을 바꿉니다. 경제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나 저는 다음에 어떻게 갈까요? 유대인, 한인 산악인, 한인 연방하원 후보 그리고 이것도 연관이 됩니다. 지금 캔사스의 그 보궐선거 이렇게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달걀의 줄기세포 프로그램이요. 제가 한 0.5초 늦게 인사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름다운 초콜릿 케이크를 먹다가 시리아를 공습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그 뉴스를 점검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공화당이 굉장히 캔사스 하면은 뭐 그야말로 그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강한 곳인데 그곳에 그 연방 하원 의원을 뽑는 말하자면 그 특별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그 폼페오가 CIA 국장으로 갔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뭐 볼 것도 없이 공화당이 이기는데 이번에는 요즘에 그 공화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좀 자리를 못 잡고 하는 사이에 타운홀 미팅도 정치인들이 못할 정도로 비난이 많이 일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그 민주당의 그 도전자에게 지느냐, 그 라이벌에게, 캔디데이트에게, 후보에게 했는데 아주 가까스로 사실은 굉장히 크게 이겼어야지 될 지역에서 가까스로 그 공화당의 그 주 재무관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과연 그 처음 있는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민주당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의석수에서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지켜봤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뭐 스윙 레프트에서 이미 그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을 많이 가져오게 하기 위한 풀뿌리 그 민주주의 캠페인 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켜본 그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트윗을 했는데 이것도 또 틀리는데요. 본인은 맨날 페이크 뉴스라고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쉽게 이겼다. 아주 그 공화당이 가뿐하게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방 선거에서 7포인트 차로 그 이긴 것은 가뿐한 선거가 아니라 정말로 좀 뭐 가까스로 뭐 이렇게 이겼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쪽에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인데 쉽게 아주 뭐 가뿐하게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7포인트 7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렇게 볼 때요. 제가 지금 이 전화기를 켜야지 돼요, 또. 왜냐하면은 그 숫자를 봐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아직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지금 제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로버트 리안 후보가 지미 고메스 후보와 함께 본선에 나가게 됐다라고 보도를 드릴 때부터 그런데 숫자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계산이 있잖아요. 한인들에게 얼마를 받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정말 바쁘신데도 많이 나가서 우편으로 챙겨서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로버트 리안 후보도 뭐 당연히 그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건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이건 위해서 일하겠지만 감사하다고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어제의 그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를 다 또 집계를 한 결과에 따르면 표 차이가 불과 얼마 나지 않아요. 캔사스에서 7% 차이로 연방 하원 그 선거에서 이겼다 했을 때 가까스로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지미 고메스가 최종적으로 받은 게 25.36%, 로버트 리안 후보가 22.25%,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투표수로는 그때 처음에는 5,500대 뭐 거의 8,000 몇백이었잖아요. 지금 지미 고메스가 1,721대, 로버트 리안이 9,411입니다. 이게 불과 차이가 얼마 나지 않죠? 1,300 정도밖에 안 나는 거죠. 1,300 정도라면 지금 한인들이 그곳에 이번에 새로 유권자 등록하셨고 했기 때문에 뭐 거의 2만 명 되지 않을까요? 19,000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만약에 다 나가서 찍어주신다면 연방 하원에 한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불가능해요? 물론 이번에도 여러분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투표율이 뭐 95%가 넘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야말로 정치인들 다 차지하고 그 많은 정치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정치인들도 유대계 커뮤니티에 가서 잘해주고 우리가 다 잘함을 받기 위해서 로버트 리안이라는 코리안 아메리칸을 지금 의회에 진출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어제 이제 계속 이것을 그 선거 유권자 그 관리국 선거관리국을 체크업을 하고 있다가 1시 55분쯤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됐고 LA 타임즈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기사를 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이 기사를 그 신문에는 실지 않았거든요. 오늘 그 나오면은 캘리포니아면 사회면에 나와야 되는데 사회면에 이 내용은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고 한 그 한인 그 산 사람 김석두 씨 결국은 그 숨진 채 발견된 그 뉴스를 크게 그 캘리포니아면 일면에 실으면서 이 최종적인 결과 같은 것을 단 한 줄도 신문에는 보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물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지난번에 지미 고메스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어요. 3위인 역시 멕시칸 아메리칸입니다. 마리아 카블리도 그 후보를 공식 지지했는데 사설에서 마리아 카블리도 후보가 로버트 리안 그 후보와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했고 지금 근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웹사이트에는 이 내용을 어제 전하면서 또 하나 지미 고메스에게 다른 이제 후보들 죄송합니다. 먼지 나네요. 6명이 지미 고메스를 지지하기로 했다. 세라 헤르난데스를 포함해서요.
베트남계도 그 지미 고메스 지지하네요. 아직까지 그 마리아 카빌도는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 6명을 합치면 또 6,300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인분들이 거의 2만 표가 있는데 로버트 리안 후보가 9,411표가 다 한인에게만 받은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나가시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한 15,000, 16,000 뭐 안정권을 뭐 그 정도로 본다고 할 때 17,000이면 더 좋고 14,000에서 17,000 사이. 그래서 이제 나가야지 되고 왜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냐면 어제 그 션 스파이서 그 백악관 대변인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혼났습니다. 시리아에 대해서 그 브리핑을 할 때요. 시리아의 아사르 알 아사드를 비난하기 위해서 히틀러도 가스는 안 썼다. 이랬더니 기자들이 보통 그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다. 히틀러가 가스를 안 쓰다니 가스 처형실이 있는데 뭔 소리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또 션 스파이서가 아니 그게 가스를 자국민에게는 안 썼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스 그 처형실, 그 유대인 대학살, 그 처형실, 그 수용소, 캠프를 캠프라고 하지 않고 센터라고 했다고, 홀로코스트 센터라고 했다고, 그것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제 뭐 안네 프랭크 박물관 같은 데서는 저 사람 당장 해고시켜야지 돼. 같은 또 그 유대계 이제 정치인들도 션 스파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시켜야지 돼. 그게 히틀러가 자국민에게 살상 무기를 썼던 아니던 살상 무기를 가스를 썼다는 게 중요하지 이게 말이 돼 하니까 할 수 없이 션 스파이서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기자에게 막 뭐라고 면박 주고 또 면박 주고 또 면박 주고 이러는 사람인데도 금방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다니까요. 하고 깊이 사과하고 오늘 아침에도 CNN 방송과 인터뷰할 때도 이 내용 또 사과를 하더군요. 왜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이 투표율이 90몇 %, 95%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인도 이번에 그 34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로 투표율 90% 왜 유대인이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참 어떻게 대통령과 대통령 대변인과 하는 말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시리아 그 공격에 대해서 추가 공격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We're not going into Syria, but when I see people using horrible chemical weapons, which they agreed not to use. 그러면서도 애매모호하게 또 얘기를 해요. 그 시리아의 시리아는 아니지만 그렇게 케미컬 웨폰 화학 무기 같은 것을 쓰면 하다가 항상 뚜렷하게 중요한 것은 얘기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옛날에 다 시리아 이런 거 공격해서 잡았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했는데 근데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시리아 대통령이 1,000명이 넘는 자국민에게 살상 무기를 썼었을 때 공격하려고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민간인이었잖아요. 일반 사람 오바마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또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또 하나는 지금 푸틴과 굉장히 친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었는데 친하다기보다 관계가 좋은 것으로 지금 푸틴은 사악한 인간 인간이 아니라 동물 같은 그런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하는 것은 러시아나 세계를 위해서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Putin is backing a person that's truly an evil person. And I think it's very bad for Russia. I think it's very bad for mankind. It's very bad for this world. But when you drop gas or bombs or barrel bombs, they have these massive barrels with dynamite. 네, 역시 또 무슨 다이너마이트, 화학, 가스, 대량 살상 무기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시리아에. 그러면 왜 그 백악관 대변인은 공습은 100% 거의 확정적인 것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것은 무슨 옛날 알렌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아니고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지상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상군이 지난달까지 한 400명을 추가로 보내서 현재 그 당시 현재보다 2배 많이 늘렸는데 그것은 그 아사드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시스와 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지상군을 넣지 않는다는 얘기 같다고 그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공습이야 뭐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들이 인터뷰를 그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이건 어제 한 것인데 여러분들께 말씀은 안 드렸었어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왔었을 때 그 딸, 그 만다린 좀 하는 딸을 시진핑 그 부부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게 하고 중국말로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어쩜 이렇게 중국말을 잘하지? 6살이에요, 그 딸이. 우리나라의 5살짜리 애가 말하는 것과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즐겁게 듣고 뭐 이랬는데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밥 먹고 초콜릿 케이크 먹을 때 공습을 지시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영향을 딸에게 이방카에게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방카가 아이들이 그렇게 살상무기로 숨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엄마로서 뭐 이런 얘기를 아빠한테 했대요. 그래서 그렇다 하고 그의 이방카의 그 오빠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이렇게 그럼 시리아에 아무런 모두 없는데 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그 공습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스캔들을 가리려고 그런다 이런 이제 루머 내지는 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지금 FBI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드바이저였던 카터 페이지를 좀 그 조사 모니터를 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을 놓고 보수에서는 거봐라 뭔가 사찰했잖아 조사했잖아 하는데 왜냐하면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이 카터 페이지를 그 당시에 연방수사국이 러시아의 에이전트로 봤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와 내통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요즘에는 볼 때는 뭐 이쪽 저쪽을 다 봐야지 된다는 말씀 드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지금 미국 그 국무장관이 가기는 갔는데 푸틴 대통령까지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 워낙에 그 노련하기 때문에 두 사람 만나서 뭐 미국의 입장 전했고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에게 아주 그 단칼로 다시는 그 시리아 공습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한국일보에도 오늘 일면에 실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웹사이트를 보면은 이 78세의 김석두 선생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쫙 펼쳐드는 그런 그 동영상도 그 실었는데 마운트 볼드를 700회 이상 거의 그 800회를 그 다니신 분이 금요일에 가셨다가 결국은 이제 어제 스스로 내려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많이 다니셨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산 스스로를 그 산의 그 대사다, 엠베서더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슈퍼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이제 그 신고를 받고 나서 수색견, 헬리콥터, 자원봉사자들도 많아서 미국인 그 자원봉사자가 결국은 이 김 선생님을 찾아내셨네요. 사람들이 샘, 미스터 킴 하고 하다가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이분은 산에 많이 오르셨을까 1000번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셨다고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아드님이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하는 것 그 보니까 엄마조차도 이해하지 그 못하셨다는 거죠. 어머니도 같은 산을 날마다 올라가시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 산을 1000번을 그 올라가는 것 글쎄요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요? 뭐 이 정도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들이 얘기하기를 1980
1981년도에 이제 미국의 서울에서 남가주로 이민을 오셔서 이제 그 은행에서 일을 하셨고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차리셔서 9년 넘게 한 번도 단 하루도 쉬시지 못했던 그 아버지가 결국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산을 더 많이 찾아서 산에서 뭔가를 그 영적인 것과 그 느낌과 많은 것을 느끼신 분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 그 산에서 눈 감으셨다 하는 내용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전하고 있습니다. 다 어렵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저를 포함해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다 어떠한 그 권력 암투 같은 것들도 있어요. 빌 올라일리, 그 팍스뉴스, 여성 성희롱 이런 것 때문에 광고주 끊기는 이 사람이 어제 갑자기 휴가 간다고 했는데 이 팍스뉴스의 사주는 좀 킵하고 싶어하고 실제 경영자 아들은 킵하기 싫어하고 과거의 아들 뜻대로 그 CEO가